네, 안녕하세요. 늘대표입니다. 여러분이 제 영상으로 보시는 직업 소개소 브이로그는 조금만 찾아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형식적인 일의 일부분이고요. 저는 사실 이 직업 소개소 1년 했을 때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힘들고 제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컸어요. 차마 제가 공식적인 이런 매체에 말씀드릴 수 없는 비하인드도 많고, 제가 운영을 하면서 제일 하기 싫었던 게 현장 오프라인 영업이거든요. 다니다 보면 대표가 직접 오냐고 하기도 하고, 보통 이 일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니까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 일을 하냐 약간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어린 나이에 대단하다고 하기도 하고, 저는 그때 또 차도 없어서 이제 대중교통 타고 걸어 다니고 그러다 보면 좀 날 잡아서 이날은 이 지역 가고 이날은 이 구역 가고 그런 식으로 약간 나름 전략을 짜서 다녔거든요. 최대한 이동하는데 이제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저녁쯤 되면은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항상 드는 생각이 일단 우울하고 외롭고 적자 생각에 앞도 막막하고, 언제쯤 BEP를 넘어서 좀 수익이 좀 날 수 있을까. 저는 그러니까 계속 돈이든 시간이든 계속 투자만 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인맥이 없어서 진짜 맨 땅에 헤딩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오로지 제 능력으로 뭔가 수익 창출 구조를 만들고, 보이지 않는 성공을 위해 시간, 돈, 에너지 투자해가면서 인내력을 시험하는 굉장히 험난하고 힘든 그런 심적 압박감에서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냈고요. 부족한 생활비랑 사무실 고정비를 이제 계속 대출로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고요. 더 이상은 대출 받기가 싫어서 거의 새벽에 이제 헬스장 마감하면 청소 알바를 했어요. 알바라기보다는 이제 그것도 의뢰가 들어온 건데, 그리고 헬스장뿐만 아니라 이제 식당이나 가사 도우미 이런 거 의뢰 들어오면 소장인 제가 직접 가서 그렇게 일당을 띄기도, 이제 그렇게 끌고 가다가 결정적으로 어떤 큰 사건이 있었어요. 남자 알바를 그때 새벽에 잠깐 파트타임으로 썼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아무 관련이 없는 친구는 아니고 사무실에서 현장에 일당을 나가던 친구였는데 오케이 해줘가지고 그렇게 이제 새벽에 한 2-3시간 정도 일을 도와줬는데, 그 인력사무소 사람들이랑 그 알바하는 친구가 같이 이제 저를 배신을 한 거죠. 이제 사무소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 사회에서 같은 업체끼리 경쟁 당연히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얻어먹을 거, 뜯어먹을 거 있으면 좀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하는데, 저희 이제 사무실 건설 현장 나가는 근로자분들이랑 거래처 관계자분들 연락처까지 다 하니까 그 사무소 쪽에서 이 친구를 빼간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랑 근로자랑 싹 다 이제 거기로 넘어갔고, 뭔가 태세 전환이 확 된 것 같이 느껴졌고요. 하나같이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 그쪽에서 언질이 있었겠죠. 저는 뭐 원망은 안 해요. 충분히 이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때 상황이 영세학 이제 막 자라나는 새싹이고 아직 영세한 그런 업체인데 대형 1군 건설사였고, 그 사장님이 저를 되게 예뻐하시고 되게 좋게 봐주셨거든요. 이거는 약간 TMI인데, 제가 거기를 어떻게 현장을 땄냐면, 제가 이제 혼자 영업을 다녔잖아요. 건설 현장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저는 그냥 막 들어갔어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때는 또 이제 28살이고 9살이고 막 어리니까 지금보다 자신감이나 뭐 눈에 뵈는 게 없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고정비가 이제 사무실에 고정비가 좀 나가다 보니까 그런 이제 압박감, 책임감이 저를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철판 깔고 다 갔어요, 그냥. 보통 그리고 건설 현장은 못 들어가는 거 아시죠? 거기 앞에 이제 펜스 쳐놓고 되게 그 경비도 삼엄해요. 이렇게 오프라인 현장 영업을 만약에 가실 때는, 물론 그렇게 간다고 해도 담당자를 만나긴 정말 힘들어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았고 엄청 크고 규모가 되게 컸어요. 그래서 그 대형 건설사가 들어가 있고 그 밑으로 하청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그 근처에 영업 다니면서 저기도 가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혼자 그냥 갔어요. 일단 뭐 되든 말든 가서 또 뻔뻔한 척 해야 돼요. 그때는 또 우물쭈물하면 될 것도 안 돼. 갔는데 당연히 못 들어가죠. 펜스로 막혀 있고 이제 앞에 경비하시는 분 계시고, 이 앞에서 담당자를 찾아요. 누군가 하면 컨택을 해요. 인력사무소에서 왔는데 여기 그 충원 담당하시는 담당자분 어디 계시냐, 만나러 왔다, 이렇게 약속도 안 했는데 인력사무소에서 왔고 이제 거래하려고 담당자 만나러 왔다, 마치 거래하려는 것처럼. 그래서 되게 쉽게 전화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뻔뻔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사무실로 와보래요. 그래서 사무실로 가서 이제 하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거래를 하게 된 건데, 그때 그 이후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차장님한테. 나는 처음 본다. 어떻게 이 험한 일을 하냐. 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영업도 직접 오고 저를 좀 괜찮게 보셨대요. 아무튼 그렇게 거기는 거래를 하게 됐고, 그 사건은 저한테는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었고, 저는 믿을 만한 거래처가 사실 거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래처가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넘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다 뺏기면서 저한테는 이제 존폐를 결정해야 될 정도로 타격이 컸어요. 사실 그때까지도 힘든 일은 많았잖아요. 많았고 그렇게 이제 버티면서 이겨내면서 잘 헤쳐나갔는데, 그 일까지 겪게 되면서 더 이상 버티고 싶은 생각보다는 그냥 다 놔버리고 싶고 도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전에 했던 공무원 공부를 다시 1년을 했어요. 그렇게 직업 소개서 인력사무소는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됐고, 하지만 제 그 첫 사업 창업은 후회하진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 손으로 이루고
이 바닥에서의 가능성을 받고 또 이제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경험과 정보와 인맥이라는 자산을 얻었거든요. 그동안 이제 힘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진짜 많아요. 그 출근 펑크 내고 잠수 타시는 근로자분들 있잖아요. 지인이 죽었다는 말을 그 1년 동안 제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때까지 살면서. 뭐 누가 죽었다, 뭐 친구가 죽었다, 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제가 이제 들은 핑계만 해도 진짜 별의별 수십 가지예요.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몸이 너무 아프다, 몸이 너무 안 좋다, 뭐 이건 기본이고. 아무튼 사람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요. 다른 소장님들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신 거를 아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여자고 어려 보이고 그래서 얕봐서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근로자분은 그렇게 단순 변심으로 안 오면, 출근 안 하면 그만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죠. 그 욕먹 거래처에서 이제 뭐 안 좋은 소리 듣고 욕먹는 것도 일상이고, 어쨌든 저는 아웃소싱 회사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직원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돌아가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는 대충 알고 시작을 해서, 그 어떤 회사의 직원으로 내가 맡은 부서에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거랑 직접 운영을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근로자분들도 저한테 어떤 특별한 악이나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진짜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면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마음을 비우게 되고 힘을 빼게 돼요. 오늘 못해? 오늘 뭐다? 오늘 출근 못해? 오케이, 알았어. 그게 뭐 사실인지 거짓말인지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사람이 빵꾸 났다, 안 왔다, 도망갔다, 네, 죄송합니다. 그냥 그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면.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일이고, 어차피 내일도 그럴 거고 모레도 그럴 거고, 이거를 편하게 좀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냥 힘을 빼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끊기는 거래처는 어차피 끝날 운명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막 일희일비 하면서 거의 80% 90%의 이제 에너지와 감정 소모를 했다. 나중에는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그냥 뭐 20-30%의 이제 감정 소비만 하고 에너지만 쓰고, 어차피 이렇게 흘러갈 거 너무 에너지 쏟지 말자. 물론 이제 있는 거래처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렇게 이제 에너지를 쓰면은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지치고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가 크면 실망도 그렇게 크더라고. 24시간 그냥 긴장, 불안, 스트레스 달고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제 같이 도와주는 가족이 있거나 직원이 있거나 동업자가 있거나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저는 오로지 저 혼자 해서, 그 알바 친구 쓰기 전까지는 그 친구도 뭐 사실 2-3시간밖에 안 했고, 내 잘못도 아니고 내가 의도한 상황도 아니고, 나는 분명히 일을 했는데, 일을 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을 했는데 그 일이 내가 안 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근로자들이 출근 약속을 해놓고 당일에 잠수 타버리고 연락 안 되고 펑크 내고, 또 앞으로 먹고 살려면 영업은 또 계속 가야 되고, 또 그런 일들은 또 계속 많아질 거고, 뭐 하고 있는 거지? 회의감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힘들었던 게 자본 문제.
또 이게 인력사무소는 자본이 없으면 진짜 힘든 게 사람들한테 치이고 놀아나는 건 기본이고 그 이제 건설 현장이 관례적으로 이제 선지급을 해요. 사무실에서 소장님 사비로 그 근로자분들 일당을 선지급을 다 해드려야 되는데 거래처에서는 2월이나 2달 뒤에 결제받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물론 안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웬만한 좀 큰 현장은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또 미수금 불안 리스크를 항상 안고 살아야 되고 저는 다행히 지금까지 미수금은 없었고 저는 또 작은 현장은 영업을 아예 안 갔어요. 리스크도 크다 보니까 웬만하면 그냥 일본 건설사가 하는 현장만 돌아다녔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고 전략을 많이 짰어요. 자본 문제가 정말 큰 게 이렇게 근로자분들 일당이 저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하루에 뭐 150 이상까지도 나갔고 근데 그게 많다고 할 수도 없어요. 알고 지냈던 인력사무소 소장님은 뭐 하루에 뭐 몇백씩 나고 800씩 나갔다고 했나? 그런 데도 많아요. 그냥 몇천 이상은 그냥 나가죠. 한 달로 치면. 그거를 다 내 사비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진짜 자본 없이는 시작할 수가 없는 게 그것도 조율을 할 수는 있어요. 2월 결제 말고 뭐 주급이라든지 3월 결제, 뭐 주급 정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런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런 데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조율을 해서 대부분 2월 결제인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이제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날 그 근로자분들 지급할 돈이 없어서 카드론 받고 대출 알아보고 지인들한테 막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돈 빌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큰 금액을 대출 한번 받아놓으면 며칠간은 마음이 편한데 그게 또 떨어지면 매일매일 또 스트레스 시작이고 오늘은 또 어떻게 마련해서 주지? 내일은 또 어떻게 마련해서 주지? 이거를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몰라요. 진짜 그 스트레스가 정말 컸고요. 사실 다 예상한 이유들 아니었나요? 근데 그게 본인이 겪지 않으면 그걸 체감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저는 답답한 거죠. 영업. 저는 그 오프 현장 영업이 제일 싫었어요. 너무 이제 세상이 차갑다 보니까 즉시 해야 되잖아요. 자, 10명 중에 8, 9명은 잡상인 취급하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알면서도 계속 가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나 여유 자본이 없다 보니까 사람을 쓸 수도 없고 모든 걸 그냥 다 나 혼자 해야 돼서 결국에 기승전 자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새벽 인력사무소 할 때 제일 이제 바쁘고 제일 그 남자 근로자분들 그 거친 남자 근로자분들 상대하고 뭐 농담 따먹기 하고 약간 친근하게 다가가고 그런 거를 그 친구가 해줘서 그나마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거고 저가 그동안 마음이 편했던 것도 사실이고 진짜 레버리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고요. 뭐든지 혼자 할 수 없고 혼자 하기 힘들다는 거? 저도 노력을 되게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관련된 책도 정말 많이 보고 사서 보고 공부도 많이 하고 뭐 마케팅, 뭐 대표 마인드, 사장 마인드, 뭐 전략 뭐 이런 거 자기계발서, 뭐 에세이 되게 많이 봤거든요. 다 보면 또 이제 교보문고에 또 사러 가고 그런 식으로 책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 영상 그 몇 개 보고 제가 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제가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네.
저 어린 여자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혹시나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경력이나 인맥, 자본 아무 옵션이 없는데 이거 돈 된다, 은퇴하고 많이들 한다, 이런 말 이제 들으셔서 하려고 하시는 거면 조금 비추하고요. 뭐 굳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제 상황들이 조금 힘들었을 뿐이지, 뭐 다른 분들 다 사람마다 속사정이 있는 거고 상황이 다르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저에게 얘기를 100번 듣는 것보다 본인이 그 업종, 비슷한 업종에서라도 일을 뭐 단기라도 해보고 간접적으로 좀 직접 느껴보고, 그때서야 이제 본인이 할 수 있겠다 없겠다를 판가름이 될 것 같거든요, 전. 근데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에 제 안에 바운더리가 넓어지기도 했고, 여러 방면으로 얻은 것도 많아요. 이 대표라는 자리에 어떤 책임감과 무게감을 저는 그때 처음 느껴봤고, 그게 진짜 힘든 거라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저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만하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 제가 어떤 자의식이 약간 과잉된 상태에서 너무 큰 근자감이 불러일으킨 예정된 결말이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내가 스스로 수익 창출을 하려고 이제 일을 벌인 거잖아요. 그래서 노력도 많이 했는데, 하지만 세상이라는 게 내가 노력만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 만큼 돌려주지도 않더라고요.